여기나는 저희가 녹화를 해서 추후에 부나 블로그에 따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텔 켜놓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시만요. 오늘 진행할 아젠다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룹 쉐어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작동 원리, 대체 그룹 쉐어라는 툴을 이용했을 때 프로젝트라든지 번역 자산, 번역 메모나 용어집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그다음 실제로 이 번역이나 용어집에 접근하는 권한에 대해서 그런 걸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데모, 그 다음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트라도스만 이용을 하는 경우는 지금 힘을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번역사분들이 다른 번역 메모리와 다른 용어집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번역 및 용어의 일관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쉐어를 같이 이용한다고 하면은 서버에 번역 메모와 용어집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먼저 한 분의 번역 자산을 나중에 번역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번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번역 용어 일관성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 관리, 그 다음에 번역과를 관리하는 그런 편의성이 증대를 하는데, 트라도스만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프로젝트 매니저는 소스 파일을 프로젝트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문서를 다시 번역가에게 전달을 하면 번역이 된 문서를 다시 패키지로 받아서 이제 매니저 분께서 문서 취합도 하고 리뷰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비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번역가 분들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이제 확인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적인 편의성을 증대시켜 주는데, 소스 파일 전달을 했을 때 그 번역된 모든 소스라든지 번역 메모나 그런 형님, 네, 지금 PPT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완료된 문서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룹 쉐어라는 그 완료된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메모리와 용어집을 대한 권한 설정인데, 기존에 트라도스만 이용을 했을 때는 메모리를 전달 줄 때 그 해야 되는 내용과 관련 없는 번역 메모리들이 같이 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잔이라고 볼 수 있는 번역 메모리나 용어집이 유출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유출에는 잔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업로드를 하고 그룹 쉐어에 로그인을 하시는 번역가 분들이나 외주 이제 번역 업체에서 이제 해당되는 권한에만 이용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좀 디테일하게는 메모리를 수정할 수 있는지, 용어집을 추가할지 삭제하는지에 대한 권한까지도 다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는 그 모든 쉐어를 사용하셨을 때 번역 메모리나 용어집이 이제 SQL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데스크탑을 이용할 때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런 보안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룹 쉐어라는 그 제품 대시보드를 처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개수라든지 누구에게 할당이 되었는지, 실제 번역하고 있는 프로젝트 버드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각각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단계별로 어떤 파일이 진행 중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리고 각의 파일별로 어떤 분들에게 할당을 할지도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참 관리라고 제가 이름을 칭해 놓았는데, 번역비 같은 걸 웹상에서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간단하게 링크만 전달함으로써 실제 트라도스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화면을 띄워 놓았습니다. 두 화면은 아니고 두 개의 프레임을 실행시켜 놓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트라드 2012를 실행을 시켜 놓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룹쉐어라는 제품을 시킨 겁니다. 그룹쉐어라는 제품은 서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웹사이트 상에서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를 또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을 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라도스 그룹쉐어라는 홈페이지에서 번역 메모 프로젝트 용어집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최종자가 그 유저들에게 아이디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로서 로그인을 하면 되시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서버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조금 느린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제가 지금 진행을 해야 하는 태스크가 몇 개인지, 그리고 이게 디입정이 되어 있는, 그리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실제로 내가 번역을 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 외에는 번역상들도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는 거고, 이제 프로젝트 탭에 가시면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탭에 가시면 실제 가지고 있는 번역 메모리라든지 그 다음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번역 메모리나 용어집은 이제 소스라는 툴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권 설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유저 탭인데요. 유저 탭에 가시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조직에 있는지에 따라서 아이디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까지 입력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작업이 해당자에게 할당이 되었을 때 그 이메일로 자동 메일이 날아가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유저들에게 해당하는 권한 설정도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유저가 관리자인지 아니면 웹 번역자인지 또는 프로젝트인지 그냥 보통 이제 인사이드에서 번역가 분이신지 이렇게 다 각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룹 쉐어를 대체 소스와 어떻게 조인을 해서 작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트라도스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에 같이 저장을 할지, 아니면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따로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에서 프로젝트 생성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탭에서 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셔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룹웨어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고객사분들의 프로젝트나 번역 메모리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관리하기 쉽도록 구별해주는 그런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템플릿 안에는 다양한 프로젝트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이 템플릿 안에는 되는 언어 쌍이라든지 어떠한 번역 메모리, 어떠한 용어집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메모들이 들어있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이라고 해서 실제로 번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트라도스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파일을 RZIP으로 압축을 한 파일을 불러왔을 때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 트라도스 그룹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는 RZIP으로 되어 있는 파일 하나를 가지고 오시면 이 RZIP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들을 다 소스 파일로 인식을 해서 번역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한도 같이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면 바로 연료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유는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서 이 소스 파일은 워드가 몇 개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번역해야 되는 추출 스트링들을 뽑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요. 여기서 팝업 창이 완료됐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이쪽에 내려보시면 제가 방금 만든 프로젝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실제 작업을 해야 되는 파일들이 이쪽에 나열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것도 여기에서 원하는 또는 그 언어에 맞게 하는 작업자에게 다 할당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 쉐어에서 프로젝트 만드는 법은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트라도스에서 만드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트라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역하고자 하는 파일을 이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을 가서 번역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오픈 버튼 눌러주시면 실제 만드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 이름도 적어주시고요. 이에 달라진 점은 두 번째 있는 옵션인 그룹 쉐어의 프로젝트 게시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 저장할 서버 위치,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드렸던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저장을 하기 위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리아라는 위치에 이 프로젝트를 게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한도 이쪽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누르시면 실제로 언어 페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한국어로 저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서 실제로 번역하고자 하는 소스 파일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추가하거나 제거 파일이 있으면 이쪽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번역 메모리를 추가하는데, 여기 또 하나 차이점은 번역 메모리를 생성해 이제 기반이라고 해서 실제 작업하시는 컴퓨터에 저장되는 번역 메모리가 아니고 서버 기반 번역 메모리라고 해서 그라는 그 서버에 번역 메모리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버 기반 번역 메모리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이름은 존재하게 됩니다. 위치, 그 다음에 저장 그 위치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컨테이너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컨테이너는 보통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위한 위치를 유리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 코리아, SDL 코리아 컨테이너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른 후에 여기에 중요한 점은 번역 메모리가 서버에 저장이 된다면
이 번역 메모리 언어상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일 기반 번역 메모리를 하실 때는 언어상이 하나였고 그다음 언어에 대한 방향도 존재했었는데 여기는 언어의 방향도 원하는 대로 계속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어에서 이제 프랑스어로도 일본어로 또 번역이 되는 번역 메모리를 같이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서 언어만 계속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한국어와 영어를 이제 다 사용할 수 있는 번역 메모리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땐 이쪽에 언어상을 추가하실 때 소스에는 한국을 넣어주시고 에는 영어를 넣어주시면은 이 한 번역 메모리를 가지고 다른 언어상에 맞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번역 메모리가 즉각 서버에 저장이 되고 이 당시에 다양한 번역 메모리나 프로젝트 매니저 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가 조금 느린 점은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용어집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용어집을 추가하실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타일리스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용어집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용어집을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해서 실제로 서버 주소와 그 다음에 부여받은 ID 값을 입력을 하면 그 관련 용어집들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시고 이 중 사용을 하고자 하는 용어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어집을 가지고 와서 실트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상에 맞게 용어들이 출력되는 거고요. 이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가 됨과 동시에 프로젝트를 그룹 쉐어에 게시를 한다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 있는 프로젝트가 같이 그룹 쉐어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매니저 분들께서 작업되면 기존의 그룹 쉐어라는 옛날 사용하셨을 때는 이제 번역, 그 다음에 리뷰, 그 다음에 파이널라이즈까지 작업을 할당하시는 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는 사이트 상에서 간단하게 단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생성했던 이쪽에 샘플 프로젝트 메이드 인 트라도스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하고자 하는 파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어로 번역해야 되는 파일을 준비를 해볼 건데 이쪽에서 Planning for One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 단계, 번역 단계, 리뷰 단계, 그 다음에 파이널라이제이션 단계를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트랜스레이션 단계에는 제가 새 추가를 해 놓은 유저 이름을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원하는 것들을 다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만약에 완료가 됐다 하시면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번역하기 전 단계인 프리퍼레이션 단계에서는 제대로 스트링들이 추출이 되었는지 트라도스 상에서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룹 쉐어는 것은 서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체크아웃, 체크인 기능을 통해서 번역을 할 때 이 파일을 선점을 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 파일을 에디팅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계에서는
실행들이 제대로 추출이 되었는지, 막들이 들어있지 않은지 트라도스 상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한 후에 이걸 실제로 번역을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이 파일을 사에게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것처럼 이 헤더 파일에 대해서 프리프에는 기존의 아이디로 되어 있지만 번역하는 단계에는 제가 아까 웹에서 설정했던 이 유장역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뷰 단계에는 제가 설정했던 유장은 PM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작업을 해야 되는 파일을 이 트랜슬레이션 단계로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름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작업 변경을 하시면 트라상에서도 앞에 초록색 점이 있었던 단계가 두 번째인 트랜슬레이션 단계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메일을 제가 썼는데 그 이메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링크가 같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이 온 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급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일을 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준비가 되었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외부에 있는 번역사분들께서는 이게 있는 오픈 프로젝트라는 버튼을 통해서 이 클릭과 동시에 실제로 트라도스에서 작업을 바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경우는 실제로 이 프로젝트 생성을 이 PC에서 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지우고 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라도스라는 툴이 끼지 않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작업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바로 트라도스 스튜디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번역가 분께서는 프로젝트를 생성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프로젝트 매니저 분께서 생성한 프로젝트에 바로 붙어서 작업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어드민 아이디였지만 만약에 번역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번역사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업이 할당된 파일에 직접 붙어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이디가 이거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제 붙어 있는 프로젝트를 이제 데스크탑으로 가지고 와서 작업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저 폴더 이름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저는 기존에 동일한 폴더를 이름을 가진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1번이라고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침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제로 그룹 셀렉트를 불러와서 데스크탑에서 연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이름이 적혀있고 인계상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실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셨다 체크아웃을 해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체크아웃을 하지 않고 1기만 할지 선택하실 수 있는 거지만 실제 번역 작업을 하실 때는 체크아웃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아웃을 하시면 그러면 체크아웃 했는지 프로젝트 매니저는
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면 지금은 제가 체크아웃을 하고 번역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웹사이트, 그레어 웹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제가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 체크아웃이 되어서 누군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표시가 되고 이 파일은 제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한눈에 어떤 분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번역을 몇 문장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집도 표시가 된 것이 보이실 거고 실제 메모리는 제가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 제가 번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번역 메모리에 입력하실 때는 컨트롤 엔터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실제로 제가 방금 번역한 문장들이 써 있는 위치에 번역 메모리에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간 번역 메모리는 만약에 이러한 번역 메모리를 다른 번역사분들이 쓰고 계신다 하면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다음에 1개만 더 번역하겠습니다. 네, 번역을 하고 번역이 완료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매니저에게 이 파일을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하는 걸 하시면 되는데 이 파일 체크인을 함과 동시에 실제로 제가 이 에디터 창에서 번역을 한 내용까지가 서버하고 동기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하시는 분이 번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체크인이라는 거에서 파일을 다른 분에게 넘겨줄 때 이 파일에 대한 사실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다음으로 넘길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을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바로 프로듀서에게 넘기겠다라고 선택하고 체크인 하시면 서버가 되면서 이 파일이 체크인이 되면서 지금 유장훈 번역사 앞에 있었던 초록색 점이 이 리핏 단계인 유장훈 PM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잘못가 있었던 이 번역하고자 하는 파일은 단계 파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프로그레스 바가 계속 하나씩 진척이 됩니다. 유장훈 PM이라는 분은 새로운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까지 표시가 되면서 유장훈 PM에게 넘어온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장훈 PM은 이 탄 것을 한번 확인을 하는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럴 때 아까 동일한 상태로 제가 트러스를 끄고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C로 진행하기 때문에 살짝 번실 수가 있겠지만 실제 작업하실 때는 이런 작업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매니저는 번역이 끝난 파일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하실 때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부여받은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것도 헤더의 파일 프로젝트를 저장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맞춰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제가 리뷰를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상태에서 뭐 바로 여셔도 되지만 검토작으로 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체크 파일을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처럼 실제로 번역사분이 작업을 진행을 했던 위치까지, 실제 번역이 끝난 위치까지 프로젝트 매니저께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실 번역 메모리까지도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분께서는 간단한 QA 기능을 사용을 해서 실제 번역을 하실 때 과연 휴먼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그러한 QA 설정이 다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안내를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설정 가셨을 때 가시면 QA 검사기라고 있고요. 이 원하는 오류를 찾아내는 것들을 다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없는 번역이라든지 또는 문장 부호라고 해서 동의로 끝나는지, 그 다음에 숫자라든지 그런 키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용어를 사용을 하지 않았는지, 혹시 태그가 굉장히 많은 문서라고 했을 때는 태그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약간 일부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부러 문제를 좀 만들고, 실제로 QA 작업을 하실 때는 F8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F8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제가 방금 만든 들이 다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실제 번역이 끝난 걸 리뷰하실 때 기계적인 QA, 기계 QA를 이용하셔서 이러한 간단한 오류들은 다 잡아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류 사항들을 다 추출을 한 이후에 실제로 이 파일을 이제 내보내셔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트라도스의 기본 기능하고 동일합니다. 일괄 처리 작업에서 이제 파일 버튼이나 타겟 번역 생성을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 파일 내내기 버튼을 하셔서 번역한 상태가 어떤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번역을 내보낼 파일의 위치 선택을 해주신 후에 마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서버에서 파일을 받아서 번역이 다 끝낸 파일을 이제 프로분께서는 간단하게 모아서 실제로 완료된 파일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워드를 확인을 해 보시면 실제로 번역이 다 끝난 문장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다 끝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실제는 데스크탑에도 저장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웹상에서도 계속 이 프로젝트가 남아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컴플리트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Made in Trados라는 프로젝트를 한 개만 생성을 했는데 이렇게 두 개가 표시가 되는 이유는 만약에 이걸 진행을 하면서 제가 번역분들이 사용했던 번역 메모리나 용어집 자산들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끝남과 동시에 제가 Mark as Completed라는 버튼을 클릭함과 동시에 그 번역사분들은 더 이상 번역 메모리나 용어집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표시가 되는 건데,
이렇게 원하시는 프로젝트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아예 종료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종료를 시키면 이게 하루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유는 기존에 하나 또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자산들을 임시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쉐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프로젝트 매니저분이 프로젝트를 하고 그것을 번역가에게 전달해서 번역이 다 끝난 내용을 다시 프로젝트 매니저분이 받아서 또 납품 파일 완성하는 것까지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드린 내용 중에서 있으시다든지 그 외에 질문 있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트박스에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안 좋으셨나요? 소리 전달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다른 가요? 네, 제임스님, 네, 이 그룹 쉐어라는 툴은 이제 트라도스라는 툴하고 별개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형님, 제가 이 녹화된 웨비나 파일을 유튜브나 블로그에 이제 업로드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조금 놓친 부분이 있으셔도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룹 쉐어라는 제품의 제 가격 문의를 좀 받았는데 가격을 제가 안내를 드리고 싶지만 제가 제가 일을 하진 않아서요. 만약에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든지 어떻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굉장히 개략적으로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또 사용할 때 진짜 업무에 적용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혹시 뭐 괜찮으시다면은 지금 입력하시는 게 다 저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 같은 거 하나만 알려주시면 제가 전달해서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룹은 사실 내년은 보통 사업의 작업을 전달해주는 PM 그리고 이제 전달해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를 내부에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번역 에이전시에서 가지고 있는 번역 메모리나 용어집을 전달을 하면은 그 메일로 파일이 가기 때문에 그 번역 메모리를 번역사분이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대로 하게 된다면 전 번역 메모리를 유출할 수가 없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나 게이트라는 분께서 말씀하신 제가 저희로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업계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번역 에이전시뿐만 아니라 보통에서도 이제 많이 측면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례가 혹시 어떤 업계에서 지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번역 업계면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고, 시에는 다른 cat 툴에서는 접근이 안 됩니다. 이게 SDL 툴이다 보니까 SDL cat 툴인 트라도스만 가능하시고요. 지금 작업은 안 되시겠지만 방법이 많습니다. 조금 더불어 어떠한 cat 툴이든 다 붙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룹시가 워낙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룹 외에 뭐 트라도스 질문을 하셔도 그 외에 또 질문이 있다든지 그룹시 관련한 웹이나 영상이 소리가 안 좋으셨던 분들께서는 유튜브를 참조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추후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SD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 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한 50분 가량 진행했는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웨비나 때는 조금 더 시하실 때 도움이 되는 기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프리미어 버전은 오토 서제스트 만들기 기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버전에서는 그 기능이 아예 없는 버전입니다. 수고입니다. 감사합니다.